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조금 전에 그 방송 들어와서 우리 PD님하고 앵커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닥뜨렸는데 바로 어제 그제의 얼굴을 뵌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금요일이 다가와서 방송국에 또 방송을 하러 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두 개의 섹터로,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섹터는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잡아서 투자자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매뉴얼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발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도 체득해서 전업 투자를 하시거나 전문 투자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다 보시면 제가 하는 말씀이 맨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당 종목에서 찾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익히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그런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감행을 할 수가 있죠. 이 주식이 사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만 사실 기대라고 할 수 있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걸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실력은 무엇이냐? 누구나 다 예측이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예측은 항상 맞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죠. 내가 매번 주식을 할 때마다 예측이 맞아서 100% 맞는다.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측이라는 것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렸을 때 나는 어떤 시점에서 손실을 보고 엑시트해서 현금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확률적인 전업 투자자나 전업 트레이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 의존을 해서 종목을 받아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심리적인 그 어떤 관점을 내 스스로 제어하거나 돌파하지를 못하는데도 그 주식에 무단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피땀 흘린 돈을 투자를 하신다면 백전백패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겁먹지 마시고 차트 상에서나 또는 정보를 받더라도 어느 지점이면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손절을 놓고 회수를 하는 그런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챙기고 손절을 본전으로 올리는 그런 욕심을 덜어내는 행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 다 가져가서 20%, 30%, 50%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3%, 4%, 5%, 6% 올랐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3%, 4%, 5% 오른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좋아서 운 좋게 5%를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5%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 역시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의 반을 이익 실현을 하고 주머니를 채워놓고 손절을 본전으로 올리는 그런 행하는 투자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하면 실행을 하면 한 종목당 100만 원씩 하다가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한 종목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회서부터 다시 지켜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얘기해 주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 제자분들이 선생님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그런 확률적인 지점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서 정말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매매를 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그러한 지점들을 매주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또 실제로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쯤에서 욕심을 버리는 그런 일부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에 손절은 본전 이상으로 옮겨서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는 그런 훈련을 한 50번, 100번만 해보십시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지의 출현,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도지가 출현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지가 출현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내가 정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 어떤 공통적인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배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선물시장에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욕심과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매수 타점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작은 돈으로 그런 확률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점을 알았다고 해서 앞니를 맞추는 것처럼 착각해서 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리에 의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지 시장이 망가뜨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승 전에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매수 타점의 규칙성에서 제가 150, 302평선 지지, 더블 바텀과 매수 디버전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각자 흩어져서 더블 바텀과 매수 디버전스가 보일 때도 있고 더블 바텀과 152평선이 지지가 될 때도 있고 302평선과 매수 디버전스가 합쳐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52평선과 더블 바텀과 매수 디버전스 세 개가 합쳐져서 지지선을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무엇이 나온다고요? 거의 95% 도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유한양행을 봤었죠? 자, 그럼 실제 차트를 보면서 실제 차트인 유한양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실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평선과 MACD 설정하는 법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평선과 MACD 설정하는 걸 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이중바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개의 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 개의 도지가 발생을 하고 여기는 이 구간은 매수 디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은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합쳐진 그런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여기 75 이평선에서 10만 3천 원쯤에 매수를 했고 11만 원 선에서 7% 정도의 수익을 보고 일부 50%의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선일 때 여러분께서 저항선일 때 이익을 욕심을 조금 덜어내서 50%는 7%를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 처음에 손절은 약 99,000원에 났지만 이제는 10만 3천 원의 손절을 올려놓는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어때요?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면 152평선이 움직이더라도 152평선 그 이상 가더라도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11만 원에 익절을 놓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나는 혹시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7%의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악착같이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주식에서도 펩시코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펩시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시코를 보시면 좀 전에 보신 유한양행하고 똑같은 구조죠. 자, 이중바닥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중바닥이 있었고 여기에서 매수 디버전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크로스하는 이 지점에서 130불가량에서 매수를 했고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75 이평선에서 어떻게 했나요? 75 이평선이 136불인데 136불에서 여러분들은 반을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을 130불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50%는 여전히 이제는 노 리스크 상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은 회사 일을 하던 또는 휴가를 가던 자연스럽게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도 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꺼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손실은 없는 그런 여유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안심하면서 단방향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종목에서 이번 주에 제가 보자고 했던 게 있죠.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VT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저도 제 제자분들도 저와 똑같은 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자,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 152평선도 있지만 이중바닥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죠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52평선도 지지선이지만 이중바닥도 튼튼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한번 이중바닥이 오면 해보시죠 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주 어때요? 화요일 날 어때요? 화요일 날 이중바닥을 치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손실권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이제 화요일 날 저점 밑에다가 놓으면 스탑을 1% 정도로 위에 상승 방향만 열어놓게 되는 거죠. 떨어져 봤자 어때요? 마이너스 1%의 손실밖에 안 봅니다. 자, 이런 건 충분히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지점이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 이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 여기가 더블탑입니다. 32만 원대가 더블탑이에요. 그러면 32만 원대에 어떻게 해요? 저항선을 찾아냈으니까 50%는 이익 실현하고 손절을 반드시 얼마에? 매수가 이상으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못 사신 분은 월요일 날 이 스탑을 똑같은 가격에 놓고 매수를 해도 충분히 똑같은 스탑에 한 1.5에서 2% 이내에 스탑을 놓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베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VT예요. 자, VT라는 종목인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주문 실수예요. 주문 실수. 누군가 주문 실수를 해서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아마 좀 낭패를 당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바닥을 충족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2평선 지지가 되면 매수를 하시죠. 이중바닥에.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매수를 해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가격이 수요일 날 이 지점 왔을 때 벌써 5% 정도를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저와 제 제자들은 야,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5% 먹고 일단 반은 나옵시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해요? 올랐으니까 매수가인 34,300원쯤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털렸죠.
어제 털렸죠. 어제 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0일선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자, 50%는 이익 실현을 하고 본전에 나왔어요. 아직까지 302평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다시 302평선상에서 매수를 하고 스탑은 1% 미친 33,300원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매를 이거 단타 매매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한양행이나 펩시코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50%를 털고 그 다음에 50%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제 그 50%에 대해서는 계속 수익을 향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털렸을 경우에라도 어떻습니까? 손해본 게 있어요? 없죠. 50% 먹었습니다. 그리고 50%를 5%를 먹고 본전에 나왔어요. 오늘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손해가 없죠. 그 다시 1%에서 1.5% 밑에다가 손절을 놓고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자 이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1%에서 1.5% 손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률을 내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틀만 해도 이렇게 5%를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난 6% 먹으면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7%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7% 오르면 4% 내지 5%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끝에 10% 올랐는데 10%를 못 먹었어. 당연히 못 먹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만 해도 이렇게 5%, 6%를 챙길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언제? 4월 말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가격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올라갔을 때 저는 더블탑 왔으니까 50%는 끊자. 그리고 손절을 이제 익절 10%로 올리자. 라고 관리를 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제 이거 제대로 잡았어. VT 제대로 잡았으니까 이거 내가 32,500원에 사서 똑같이 사서 그 다음에 5만 원, 6만 원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더블탑 치고 내려왔죠. 다시 매수가처럼 내려왔습니다. 자, 똑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지금 본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측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올라간 건 매수 상승 확률이 좋은 지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 302평선 지지에 매수 디버런스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은 매수 타점이 나와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차트 분석은 누구나 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차트 분석이라도 원칙과 근거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그건 운빨이에요. 예? 이거 VT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펩시코 올라갔는데 유한양행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빨이라고. 제가 뭐 앞니를 맞춰서 그걸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만 매수를 해서 확률을 내는 게임이 되는 거지 도박도 아니고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빨이 좋아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몇 개 더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VT가 4월 초순에 여기서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올라갔다는 뉴스가 어떤 확실한 이유를 대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00년, 400년 동안 주식 공부하는 중에 차트를 보고 연구하는 기술이 훨씬 더 많은 논문과 그런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치 투자를 부정하거나 또는 차트 분석을 더 선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 공부를 하면 굉장히 지지저항선을 찾아서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매수 타점의 규칙성을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일봉상에서 152평선과 302평선은 국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제자분들은 일봉상에서 152평선과 302평선에 오면 계속해서 매수 시도를 합니다. 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익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익 시스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지표를 이제 제가 하는 걸로 맞춰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152평선은 국룰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에서도 이곳에서 152평선 지지가 됐고 여기에서는 152평선이 살짝 훼손됐지만 결국에는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에서 3주 사이에 어때요? 152평선이 있고 여기 또한 이중바닥과 주봉상에서 매수 디버전스. 좀 전에 유한양행과 그 다음에 펩시코 그 다음에 뭐예요? VT하고 똑같은 형태가 무엇에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선익 시스템에서도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도지도 나왔죠. 계속 주봉상에서도. 그럼 일봉으로 가서 MACD가 시그널선을 교차하는 이런 지점에서 7월 초 지점에 60분 주봉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와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근데 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됐어요? 잡고 3, 4일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15%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잡으신 분들은 역시 저는 한 10%쯤에서 어떻게 해요? 반은 정리하셔라. 그리고 이제 스탑을 본전 위에다가 알아서 올려놓으면 노 리스크 상태입니다. 10%는 아깝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욕심을 버리고 제가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아깝습니다. 이게 다 오른다면 100%를 다 갖고 크게 한 방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에 맞춰서 평생에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30년, 40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운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귀결이 되어야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선익 시스템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의 경우와 삼성전기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를 한번 볼까요? 삼성 SDI 월봉을 한번 보면은요. 삼성 SDI 월봉을 여러분께서 지금 요게 이제 삼성 SDI 월봉이 이제 저희가 MACD하고 가격 이동평균선을 넣습니다. 자, 삼성 SDI죠. 자, 지금 어떤가요? 자, 여기에서도 2024년 8월 달에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에게 요거밖에 안 올랐어? 아닙니다. 월봉은 일봉 25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월봉의 하나의 저점과 고점의 크기는 30%에서 50%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오른 게 보통은 30%가 올랐어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선익 시스템처럼 30분 봉에서 300일 이평선상에서 어떻습니까? 삼성 SDI가 지켜져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월봉상 큰 변곡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마무시하게 큰 변곡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삼성 SDI가 한 5.5%가 올랐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152평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월봉의 큰 변곡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삼성 SDI에서 아까 선익 시스템에서는 일봉의 150, 300이 아니라 어디예요? 주봉의 152평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월봉의 302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례를 한 번 더 보죠. 어디에서 볼까요? 삼성전기를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152평선이 여기에서도 닿습니다. 언제냐? 2020년 2월입니다. 그리고 언제요? 바로 작년 11월. 계엄 전이죠. 그리고 12월 계엄이 터질 때 152평선이 튼튼하게 지지가 돼서 약 5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봉으로 작년 11월 말부터 여기에서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거의
50%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월봉에서 변곡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역시 4월 달에 역시 어때요? 152평선에서 삼성전기가 지지가 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152평선 지지될 때 일봉만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이거 무서워서 사겠나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월봉을 확인했더라면 장영환이가 여기 152평선이 국룰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한 3에서 5%의 스탑을 놓고 매매를 하셨다면 이것 역시 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0%까지 봤다면 그거는 욕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걸 다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장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50%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움직여도 잘 먹고 나오고, 여기서 20%만 올라가서 먹고 나온 게 중요한 거지, 다음 기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못 들어서 아쉬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자꾸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만 남의 도움 없이 매매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어 트레이딩을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미국 주식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파트와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CPRT와, 이거는 이제 장 끝나고 CPRT, 코파트.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늘 금요일 9시 반, 지금 9시 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끝나고 10시 반이 되면 미국장이 시작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펩시코도 딱 그 시점에 운 좋게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오늘 펩시코 한번 봐보시죠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코파트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보면 펩시코랑 똑같아요. 이중바닥에 매수 디버전스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약 1%에서 1.5%의 스탑을 놓고 매수를 한 후 지켜보면 펩시코와 똑같은 형태의 지지선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어제 도지가 나왔죠. 지지저항선에서 도지가 나오면 변곡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에서 1.5% 정도를 놓고 오늘 코파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 서플라이, TSCO,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걸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을 함께 보시면, 자,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트랙터 서플라이. 이곳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주봉에 지지되고 올라가고 마지막 6월 2일 날 여기죠. 6월 2일 날 지지되고 이중바닥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시죠? 주봉에서 지지선이 있는 거. 자, 주봉을 봤더니 일봉과 주봉을 같이 보신 분은 장영환이가 얘기한 150 국룰이네. 그럼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에서 도지가 나올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탑을 1, 2%에 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간 차트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강의를 보면서 스탑만 제대로 지키면 제가 약속드리는데 절대 낭패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는 제가 2회 때인가 3회 때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4,500 이상을 갈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논리적으로 목표치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개별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코스피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5개월, 6개월, 1년을 가져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여유롭게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더 말씀드릴 매수 타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로 아주 중요한 매수 타점을 2월을 하고, 이제 조금 뒤부터는 여러분께 그동안 궁금했던 통계적 차익거래, 롱숏 매매 또는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차익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관심이 많으셨다고 저희 PD님이 댓글도 많고 질문도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통계적 차익거래, 롱숏 매매를 하는 자산운용사는 큰 곳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주식으로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스프레드 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페어 트레이딩을 가르치고 또 여기 딜사이트 방송에서 이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쉽게 해도 알아들으실 분은 못 알아듣고 설명을 개떡같이 해도 알아들으실 분 역시 잘 알아들으십니다. 자, 최소한 제가 아주 쉽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여기 PD님이 들어와서 페어 트레이딩 관심이 많아갖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그런 식으로만 방송해 주시면 일반인들도 굉장히 알아먹기 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우리 PD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 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어 트레이딩은 페어라는 말이 영어죠. 쌍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자, 두 종목이 필요해요. 주식에서. 금하고 은을 페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페어 트레이딩하는 바이낸스 투자자가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와 그 다음에 또 뭐요? 브리티시 파운드를 페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두 개가 있어요. 방향성은 어때요? 하나는 올라가는데 기아차는 떨어질까요? 아니죠. 현대차가 5% 올라가면 기아차도 2% 올라가고, 어떤 때는 현대차가 3% 올라가는데 기아차는 8%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둘 사이에는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현대차가 20만 원이고 기아차가 10만 원이면 두 주식의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자, 근데 10만 원으로 매일매일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10만 원의 가격 차이가 어떤 때는 15만 원으로 늘어나고 어떤 때는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10만 원이 정상적인 스프레드인데 어떤 때는 15만 원, 5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여태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15만 원 늘커졌는지 또는 스프레드가 5만 원 줄어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스프레드를 보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15만 원 정도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 매매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15만 원이 10만 원으로 줄어들겠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고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스프레드가 줄어듭니다. 또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고 어떻게 되죠? 또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그러면 요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진입을 해서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나는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매매는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대차가 올라갈지 기아차가 올라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스프레드가 10만 원이지 않다는 거예요. 13만 원으로 늘커졌으면 13만 원이 내가 보기에 맥시인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스프레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자, 그러면 매수 매도를 어떻게 정하지? 예, 이 스프레드 차트 보고 높이 있는 건 고평가돼 갖고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낮게 있는 건 저평가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평가됐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고, 고평가된 놈은 떨어질 거니까 고평가된 놈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놈은 올라갈 거니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주식 현물 계좌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 많이 했죠. 공매도가 제한이 풀렸어도 개인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지 마시고, 해주지도 않는 거 해달라고 억지 쓰지 마시고, 개별 주식 선물의 대형 우량주,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우량주 250 종목이 상장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어때요? 삼성전자 선물이 있고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계좌를 여시면 돼요. 선물 계좌를 여셔서 SK하이닉스 또는 기아차도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습니다. 현대차도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습니다. 250개 대형 우량주는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대신 수수료도 싼 개별 주식 선물로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완벽히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별 주식 선물로 여러분께서 매도를 해갖고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 계좌에서 수익이 난 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 선물은 헤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1 선물이 비과세인 것처럼, 왜냐하면 $1는 헤징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이 $1를 헤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헤징이라는 건 위험을 없애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는 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선물과 개별 주식 선물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이익을 내시면 선물이 그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셔서 개별 주식 선물로 하면 손절을 거의 놓을 필요도 없어요. 매수 타점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관계가 없어요. 왜? 한 종목만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프레드 벌어진 거를,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스프레드 차트라고 나오죠. 스프레드, 기아, 현대차. 이 스프레드가 넓어졌을 때, 커졌을 때 이렇게 이 중간에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에서 이렇게 벌어졌을 때 좁혀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진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프레드를 난 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 제가 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프레드의 사례 PPT를 제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익 QNC와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죠? 반도체 장비 업종이니까 동일 업종이죠. 자, 그런데 어느 한 날 보면 원익 QNC는 7.38%가 오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1.73%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원익 QNC를 매수를 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도를 했다면 원익 QNC는 7.38%의 수익이 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1.73%가 났으니까 1.73%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얼마입니까? 거의 6%를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페어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과 한진칼도 운수업종입니다. 똑같은 운수업종이에요. 근데 CJ 대한통운은 5.23% 올랐고 한진칼은 2.27% 올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CJ 대한통운을 사고 한진칼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5.23%를 벌었고 한진칼은 2.27%가 마이너스입니다. 순이익은 3%가 됐겠죠. 자, 밑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를 매수하고 현대모비스를 매도했을 때 그 다음날 5.25% 이익이 났고 현대모비스는 0.8%의 손실이 났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손실이겠죠. 당연히. 매수를 한 건 올라가면 이익이겠고요. 그러면 약 4.5%의 수익이 난 거예요. 자, 똑같은 보험업종입니다. 현대해상은 2.53% 올랐고 DB손해보험은 3.97%가 올랐습니다. 자, 이럴 때 현대해상을 매수하고 DB손해보험을 매도를 하면 현대해상은 2.53%가 이익이 났지만 DB손해보험은 3.9%, 약 4%가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약 1.5% 손실인 겁니다. 하지만 단방향 매매를 내가 매도를 했는데 4%, 5% 오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손실이죠.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똑같은 보험업종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은 0.3%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삼성화재는 4.35%가 빠졌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4.35%가 빠졌다는 건 뭐죠? 4.35%가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4.35 플러스 0.31 하면 뭐예요? 전체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매도를 좋아하는 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매도를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지금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DB손해보험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삼성화재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프레드 차트, 위에서 보여드린 그런 스프레드 차트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사용을 해보시고 나면 스프레드 매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모의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전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모의 투자로 그냥 매수 매도를 재미나게 하시면, 만약에 이 페어 트레이딩에 제가 여태까지 제자들이 한 100여 명 좀 넘는데
그 100여 명쯤 넘는 분들은 페어 트레이딩에 빠지면 단방향 매매를 잘 안 하십니다. 왜? 세상 편하거든요. 매수하고 회의 갔다 들어와도 되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사업이 바빠서 이걸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오전에 한번 보고 오후에 한번 보고 장 끝나기 전에 한번 이 스프레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스프레드만 보고 매수에서는 수익이 얼마 났네, 매도에서는 손실이 얼마 났네, 총 수익이 얼마네 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익 실현을 할까 말까만 결정하시면 된다 이건. 손절을 내가 못 나서 내가 안 보고 있었는데 빠졌네. 그래서 손절을 못 났어. 그래서 물리잖아요. 하지만 이 페어 트레이딩은 그럴 염려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페어 트레이딩도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손실이 안 나고 수익 확률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매매 방식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페어 매매가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손실이 나면 그걸 받아들이고 짧게 치고 다시 다음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단방향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단방향 매매하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 생업과 병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했던 실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전 사례 차트가 있죠. 제가 언제 들어갔느냐? 여기 보시면 7월 4일 날 들어갔습니다. 7월 4일 날 지난주에 이걸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은 우리금융지주고 파란색은 우리금융지주고 빨간색은 JB금융지주입니다. 둘 다 똑같은 금융주죠. 여기 보시면 97%의 스프레드가 벌어졌어요 라고 그 플랫폼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거의 두 가격의 움직임이 똑같은데 가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졌죠. 그리고 여지없이 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7월 4일도 어때요? 스프레드가 97%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이전에 흘렀던 가격 흐름처럼 또 붙겠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도 가끔 보내드리는데 7월 4일 09시 26분에 JB금융지주는 21,750원에 매수를 했고요. 500만 원어치를. 그 다음에 매도는 우리금융지주를 얼마에 했습니까? 23,250원에 했습니다. 23,250원에 우리금융지주를 매도를 했고 그래서 언제 했나요?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7월 11일이죠. 여기 7월 11일 날 JB금융지주는 21,750원에 매수를 해서 25,70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손익은 92만 8천원, 약 19%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23만 2,500원에 들어가서 25만 3천원에 나왔으니까 손실을 봤죠. 얼마를 받습니까? 매도 손익은 마이너스 45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JB금융지주도 오르고 우리금융지주도 올랐는데 아까 플랫폼에서 본 것처럼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JB금융지주가 19% 오르고 여기에서 10% 정도가 11% 정도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매수가 19%, 그 다음에 매도가 11% 손해를 봐서 총 손익이 47만 7천원, 그러니까 약 5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네, 일주일 동안. 이건 재수가 좋은 케이스고요. 지난주에는 하루만 해도 1,000만 원 투자해서 스프레드 매매로 편안하게 한 60만 원 정도를 번 걸 보여드렸죠.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는 매수에서 수익이 나고 매도에서는 손실이 났더라도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상대로 매수에서 더 큰 수익이 나서 총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주 마음 편하게 봤죠. 매일매일 마음 편하게 봤는데 이걸 여러분께 한번 차트로 제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오른쪽 매수가 JB금융지주고요. 오른쪽이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지주 일봉인데요.
자, JB금융지주는 21,750원에 사서 25,500원 오늘 끊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JB금융지주는 얼마에 샀나요? 23,250원에 사서 25만 3천원, 23,250원에 사서 25,3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1% 손실이 났고 여기서 매도했는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손해를 봤고 이거는 매수해서 19%의 이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데 스프레드는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스프레드 진입 당시에 97%였는데 오늘 현재는 92%로 역시 예상대로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이제 수익을 마음 편히 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나는 주식 초보라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회계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뉴스를 뒤져서 봐야 되는지 글로벌 그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타점 찾는 것도 어때요? 차트만 보고도 중고등학생들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열정과 욕심과 간절함만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을 찾아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런 것도 잘 못하지만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그래, 안전한 투자야. 40, 50대 이상이면 여태까지 벌은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페어 트레이딩을 공부하고 이 스프레드 매매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 정도만 하시면 평생 투자 기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하는 걸 개별 주식 선물로 해야 돼서 참 어려운데요. 어려운 걸 못 뛰어넘으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자, 개별 주식 선물을 하려면 1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시간 동안 모의 투자만 평생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편하게 그냥 돈 벌고 싶어. 그런 분은 주식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 없이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대신 1시간 교육을 받고 3시간 모의 투자를 받으면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매수와 매도를 모의 투자를 한 10번, 20번 하고 실전 매매를 200만 원, 200만 원씩 또는 300씩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한 40년 정도를 어떻게 해요? 아무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평생 책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매수 타점과 투자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평생 확률 게임으로 재미나게 즐기시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예요? 내 팔자는 내가 바꾸는 거지. 어떻게 남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겠습니까? 시중에 있는 펀드도 100개 중에 90%, 95%가 손실이에요. 요새는 장이 좋아서 이제 수익 나는 비율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주식 투자를 제2의 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은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땀과 노력을 흘리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배운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욕심,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않고 노력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처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성장된 모습을 가지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